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대표세무사 이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서초구에서 참신세무 컨설팅에서 대표세무사로 근무 중이신 이하나 대표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다가 차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네. 작년 10월달에 드디어 개업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사무실 축하드려요. 개업을 했는데 네. 지금 간이가 새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자, 신규로 창업을 할 때 간이가세가 좋나요? 일반 가세가 좋나요? 일단은 태균만 생각하면 네. 초기에는 간이가세자가 좋죠. 왜냐면 간이가세자의 도입 취지가 영세 납세자의 그런 부가세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가세가 좋은데 이제 특이한 케이스에서 이제 일반 가세가 좋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장님이 개업을 했는데 인테리어 같은 거를 삐까번쩍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네. 그럼 초기 비용 많이 들어가면 내가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비용을 지급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가 뭐 세금을 뭐 부가세 10% 더 얹혀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의 약점 중에 하나가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출은 없는데 초기에 막 1억 정도 인테리어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1,000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냈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간이가세자라는 이유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은 간이가세가 일단 좋긴 한데 예를 들어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네. 치면은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그렇죠. 일반 가세가 좋을 수가 있다. 네, 어차피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 간이가세자라고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초기 시작할 때는 간이가세, 일반가세 선택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은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네네. 웬만하면 간이가세를 내주지 않아요. 뭐 소인세 맞아요. 상공인이라고 네, 해도 네, 해도. 너는 강남에서 맞아요. 일하니까 그래서- 너는 월세를 많이 낼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넌 일반 가세 해. 그렇죠.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소재지를 잡았는데 간이가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임차 계약을 할 때 혹시 간이가세 배제 지역인가? 그걸 먼저 한번 예, 체크해 보면은 예, 불상사를 방지할 수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간이가세 얘기할 때마다 도입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게 그냥 영세 납세자를 위한 거예요. 초기에 부가세가 우리 보통 10% 내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도 세수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걷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적인 목적에서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서 우리가 10% 부가세 대신에 10%에다가 더해서 뭐 1%를 낸다고 1에서 3%만 내게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대신 환급은 해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는 간이가세자가 좋지만 특수한 케이스에 따라서 일반 가세가 좋을 수도 있다. 케바케다. 네.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만약에 소장님이 처음에 네. 간이가세 낼 때 내가 뭐 따로 들어간 비용이 별로 없었다 네. 하면은 간이가세자가 이제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인테리어하고 돈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하면은 일반 가세가 낫고. 네, 왜냐면 당장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난 매출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억이란 돈을 업자한테 줬는데 거기 부가세는 분명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간이가세 했을 때는. 그럼 현금 흐름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은 간이가세자는 그 환급도 못 받으니까 네.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하겠네요. 원래는 못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간이가세 중에서도 간이가세자에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옛날에는 아예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4,600에서 8,800까지는 또 간이가세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업종 그렇게만 바뀌어서 그럼 환급도 되겠네요. 그 구간이. 환급은 안 돼요. 환급은 안 되고. 간이가세의 그런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금액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은 맞아요. 간이가세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만 네. 환급은 못 받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청,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이 구간에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우리가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외부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외부적으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관공서는 무조건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 제도도 있어요. 중간에 내가 간이가세를 냈는데 몸 모르고 일단 난 세금을 덜 내겠어 냈는데 네. 중간에 내가 뭔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너무 커져서 발행해줘야 되는 그러면 세무서 가면 돼요. 가서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바뀌어요.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네, 다음 달 1일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신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그 맞아요. 몇 년 돼야지 되는 거고. 맞아요.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매출에 따라서
이제 그 세무서에서 통지를 해주는 거고 내가 자진해서 포기는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달부터 바로 맞아요. 일반 다음 달 가세로 1일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간이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한 번. 번 1월 달에. 그럼 일반 가세는 몇 번? 일반 두 번. 두 번. 네. 아. 그러니까 일반 가세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리고 간이가세는 상하반기에 1년치를 한 번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보통 신고를 하죠. 그 전년도 1월에서 12월 거까지. 그럼 간이가세자도 세무사 기장을 맡겨야 되나요? 요거는 저희 영상에도 있기는 해요. 네네. 제 영상에도 있긴 한데, 이건 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아, 간이가세일 네. 때는 굳이 기장을 네, 맡길 굳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장을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같은 것 때문이에요. 네네. 장부가 기록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뭔가 뭐 결손이 났을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내가 당장 일단 세금 덜리게 간이가세를 하지만 내가 혹시 결손이 날 것 같고 이제 내가 만약에 한 뭐 5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맨날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어쨌건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유지비라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놓으면 내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때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장부의 목적이에요. 아, 세금을 더 많이 낼 상황이 왔을 맞아요. 때 그 그때를 장부를 대비하는 통해서 거예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 그 간이가세자도 네, 이제 기장을 기장의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일단 별로 안 내는 상황인데 굳이 또 그걸 기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대표나 사장의 그거 성향 차이인 거죠. 왜냐면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제 장부 기장을 좀 맡기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비용을 10년까지 2월이 되거든요. 네네. 10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손해봐서 만약에 마이너스 5억이 깔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5억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터졌다. 그럼 나는 5억에 대해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적된 마이너스 5억 가지고 0으로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개념. 가능하군요. 그렇게 해서 장부를 하는 목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괜찮은 계약을 하나 해가지고 어. 이번에 근데 저는 이제 그 건물을 빌딩을 중개를 했는데 네. 이제 수수료 5천만 원인데 네. 제가 간이가세잖아요. 네. 그 뭐 먼저 여쭤봤어요. 네.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려야 네, 되냐?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간이가세면 네. 현금영수증 지출증 등으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네. 제가 5천만 원 현금영수증 끊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번 연도는 왠지 8천이 넘어가서 일반 가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기장을 이제 세무사님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같이 작은 사람도 맡아주십니까? 아니, 작지 않죠. 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럼 전환 이후에는 보통 이제 기장료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전환 이후에 네네. 이제 그 공인중개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쓰는 카드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는 내가 만약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뭐 다른 뭐 프리랜서 고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통 기장료가 뭐 보통 뭐 예전에는 추세가 보통 10만 원 뭐 이랬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한 7만 원, 6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해지는 건 없어요. 좀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인건비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를 신고하게 될 때 옛날에 보다 훨씬 많이 신고해야 될 그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기장료 조절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연도에 매출이 넘어가면 전환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년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예요. 그럼 제가 내년 6월까지는 간이가세 적용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8천을 번 거를 우리가 세무서에서 아는 시점이 그 다음 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잖아요. 우리가 신고를 그때 하죠. 그러면은 1년치의 매출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 그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월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내년 7월부터 그렇죠. 일반 가세로 될 확률도 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중개를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비를 하고자 하시면 8천 넘기지 않는 범위다 간이가세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8천 안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뭐 그렇죠. 뭐 발행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초구에 계신 참신 세무 컨설팅 이하나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간이가세가 좋냐, 일반 가세가 좋냐에 대해서 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